너무 달달한 게 먹고 싶다. 그런데 단 걸 먹자니 당뇨병 환자라 당이 너무 올라갈 것 같다. 콜라 사이다 너무 먹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렇죠. 그게 이제 인공감미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너무 달달한 게 먹고 싶다. 그런데 단 걸 먹자니 당뇨병 환자라 당이 너무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감미료를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공감미료에도 비교적 그렇게 해롭지 않다는 그런 인공감미료들을 이제 마트에서 팔고 있으니까요. 너무 단 게 먹고 싶은데 달달한 커피를 먹고 싶은데 설탕은 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런 커피에 그런 인공감미료 섞고 우유 섞고 해서 당을 올리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시고, 또 콜라 사이다 너무 먹고 싶다. 그런데 내가 당뇨 환자다라고 하시면 콜라 사이다 말고 제로, 당이 올라가지 않는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그런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을 안 드신다 그래서 그분들이 꼭 다 당뇨가 오고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을 굶은 상태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폭식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하루 총 칼로리가 문제인 거고, 실제로 이제 안 먹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 거, 밤에 많이 먹는 거, 그런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도 좀 적게 먹으면서 요즘에는 뭐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가지고 비만원 환자가 하루에 총 먹는 양을 좀 줄이려고 할 때 식사를 무조건 굶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게 뭐 저녁을 6시에 먹었다. 그럼 다음날 아침을 굶고 점심에 먹게 되면 그게 18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에 한해서 칼로리 섭취를 줄이려고 할 때 아침 식사를 좀 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권해드리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점심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결국 하루에 먹는 열량은 똑같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3번 다 드시면 되고, 그렇다고 아침을 굶는다 그래서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폭식이나 야식으로 변조되지 않도록 신경은 쓰셔야 되죠. 밤에 뭘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낮하고 달라가지고 밤에 먹게 되시면 먹고 나서 뭐 운동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루에 여러 호르몬들이 일중 변동 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그래서 코티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호르몬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각성 호르몬입니다. 잠을 깨우는 호르몬. 근데 그런 호르몬은 밤 12시가 되면 가장 바닥이에요. 자야 될 시간에는 그런 각성 호르몬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호르몬이 언제 높아지냐면 새벽 4시부터 슬슬 아침 6시, 8시가 피크예요. 잠을 깨울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잠도 깨우게 되고 이제 낮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밤낮이 바뀌거나 그렇게 밤에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스트레스가 좀 낮아야 되는 그런 호르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면서 몸에 뭔가 호르몬의 리듬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밤에 잘 때는 좀 푹 자고 안 먹고 그렇게 좀 쉬어주는 게 여러모로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여주게 되고요. 우리가 밤 사이에 좀 푹 잠을 자야 모든 에너지 대사가 그때는 좀 쉬면서 모든 세포의 뭐 잘못된 그런 세포 찌꺼기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자가포식이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몸에 어떤 암이 생기거나 이런 나쁜 세포가 되기 전에 내 몸에 있는 나쁜 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기전이 자가포식이에요. 근데 그게 굶었을 때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밤에 푹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공복 상태에서는 뭔가 나쁜 세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세포를 좀 제거하는 자가포식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 뭔가 일을 하고 그런 시간을 나에게 주지 않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몸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호르몬의 일중 변동 주기, 또 어떤 낮과 밤의 그런 주기, 그런 거를 잘 좀 관리하면서 지내는 게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운동을 할 때는 그래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걷거나 뛰면서 하는 거. 그런 유산소 운동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그리고 한 번 하실 때 30분 이상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동의 강도는 옆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빠른 걷기 이렇게 하시면 옆 사람하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의 강도로 한 30분 한다. 그러면 그런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번. 뭐 매일 하시면 좋겠지만 어렵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좋고, 거기에 이제 근력 운동은 말씀하신 근육량이 많으면 그만큼 인슐린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최소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힘을 써야 되는 근력을 운동을 할 때 좀 주의하실 분들은 이미 당뇨에 뭐 눈에 합병증이 와 있다, 아니면 심장이 좀 약하다, 이런 분들은 갑자기 힘을 쓰는 운동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요. 내가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다, 그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당뇨 환자분들 저희가 많이 만나는데, 젊은 당뇨 환자분들이 미리미리 본인의 몸을 검진하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젊은 나이에 당뇨를 진단받고 그게 쭉 나이 드셨을 때까지 지속이 되면 그분들은 그만큼 당뇨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뇨 관련된 합병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당뇨병 없이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연세가 들면서 늦게서야 당이 조금 생기셨다 한 분들은, 그 당이 많이 높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는 약이나 식사운동요법으로 관리가 잘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생긴 당뇨병이라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잘 관리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젊은 당뇨병 환자분들은 특징이 굉장히 혈당이 높아서 저한테 오시지만 초반에 집중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고 본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열심히 치료를 받게 되면 인슐린 맞던 분도 인슐린 끊는 분이 계시고, 당뇨약을 여러 개 드셨던 분들도 당뇨약을 1개, 2개 또는 아예 끊는, 빨리 좋아지시는 그런 당뇨 환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초기에 빨리 당을 잘 조절하고 혈당 관리를 잘하게 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로, 호전된 결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당뇨 환자분들도 초반에 적극적인 혈당 관리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